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주식의 셀오프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장에서는 셀코리아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의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새벽에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관세보다 상법과 세법 개정이 더 악재다, 그래서 한국 주식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최소한 미국보다는 언더퍼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바로 어제 시장이 많이 빠져서 그때 했던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제 생각은 최근 우리 국장이 글로벌 시장보다 좋았던 이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뭐니 해도 상법과 세법의 개정, 주주 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후퇴를 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두 개로 나눠서 상법과 세법으로 나눠보면, 가버넌스 관련된 그런 상법 등은 이사 책임에 관련된 개정,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개정은 사실 대박이죠. 이것 때문에 주주 환원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건 아주 큰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중투표제, 좀 헷갈리죠. 이거는 뭐 찬반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거는 상당히 기업에 부담이 가는 것이라서 주주 환원이 반기업 정서로 가는 그런 거를 우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세법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나온 게 법인세 인상, 그리고 대주주 요건 10억, 가액 배당 과세, 배당 분리 과세, 이런 얘기인데요. 법인세는 1% 올린 거고,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를 지금 어제 주식이 폭락하니까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가 부자 감세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두 개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돼서는 사실 배당 증액이 이사 책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과 함께 큰 두 가지 저는 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 증액이 소액 투자가 감세로 그냥 그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감액배당 과세는, 감액배당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배당을 하는데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본준비금 같은 걸로 하는 거거든요. 논란은 있지만 이거는 번 돈이 아니라 원래 투자했던 돈이니까 배당을 할 때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으로 그동안 안 해왔던 건데, 이거를 새로이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배당 분리 과세 문제는 그야말로 이게 핵심인데요. 이 핵심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배당을 낮춰서 배당을 증액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소액 투자가의 감세에 그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환호했던 것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실망을 갖고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주주 요건 10억, 이거는 외국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25%가 넘어야 대주주 추가 과세를 받거든요. 결국 제 생각엔 배당 분리 과세가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미 고용의 이상 신호, 그러니까 크랙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고용의 이상 신호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7만 3천이 올랐고요. 6월은 26만이 하향 수정됐는데, 이 하향 수정은 2020년 이래 최대라는 거고요. 그래서 S&P가 1.6% 빠졌는데 이건 5월달 이래 최대고, 빅스가 20.4까지 올랐습니다. 보통 15 아래까지 있었잖아요. 저희 주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4.94까지인가 갔던가요? 그 정도에서 거래되던 것이 어제 하루에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2년 국채가 그야말로 28bp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68%, 그리고 10년 국채도 16bp가 빠져서 4.22%, 그래서 채권의 폭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9월 인하에 대한 베팅도 이제 9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년에 풀로 2번을 인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켓이 프라이싱 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상당히 빠졌습니다. 98.40, 그리고 달러에는 147.40, 그리고 원달러는 어제 1,400원 이상까지 갔
갔던 게 1388원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타이완 달러가 29.70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타이완은 20%로 관세를 지금 협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강한 타이완 달러의 강세의 압력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고용이 나빠지고 미국 경기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밴 뉴스가 밴 뉴스고. 그리고 이자율 쪽은 그렇다면 이자율을 내리겠네. 트럼프도 저렇게 주장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큰 폭으로 내리게 되고 이자율이 큰 폭으로 내림에도 불구하고 S&P는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쪽은 이자율이 내리니까 따라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미국 이자율의 변화가 생기면은 이자율이 내리면 달러도 따라 내리고 그리고 미 주식은 이자율이 내린 이유가 경기가 좋지 않은 예상이라면 따라서 내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미국 이자율이 관건인 것인데 미국 이자율이 지금 경기 우려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GDP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대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국채의 수급, 특히 장기채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장기채가 따라서 많이 내려올 수 있는지 또 단기는 내려오지만 장기는 올라가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100%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의 움직임, 단기와 장기의 움직임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어저께 시장에서 배운 거는 이자율이 내리면 달러는 따라 내리는구나. 또 하나는 이자율이 내려도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리는 거면 주식은 오르지 않는구나.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프 몇 개 보시면은요. 이게 어제 5월 1일에 S&P가 제일 많이 빠진 거 그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2년짜리 트레저리 일드가 3.95에 있던 게 3.65에 내려오면 30bp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8bp가 순식간에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빅스가 15까지 갔던 게 어제 이렇게 꼬리를 올렸습니다. 빅스가 오르다 보니까 S&P ETF 해징 코스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빅스가 오르면 옵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해징 코스트가 당연히 따라서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트레저리 쪽으로 간 것이 경기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자율을 내린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옮긴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움직임은 이만큼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달러도 지금 7월 달에 이 정도 올라오던 게 요만큼 어저께 꺾인 거죠. 올랐던 게 이 정도니까 비교적 상당히 꺾인 건데 여기서 글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달러 인덱스인데요. 어제 저희 장 끝날 쯤에는 100 이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98.50까지 내렸으니까 1.5% 빠지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고요. 달러엔도 어제 150을 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147.41까지 빠졌고 그리고 원달러도 1,400원 이상에 있던 것이 지금 1,388원, 87원 레벨까지 와 있습니다. 원엔을 보시면 올라가 있잖아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포지션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러원 FX 교육 동영상 만들었잖아요. 여기 저희 화면에도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교육 동영상에 관련된 요약편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원래 만들었던 원본은 그 말로만 설명했거든요. 저는 항상 말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다 이해한 것이고 말로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해야 다 이해한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로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간단한 PDF를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피드백이 좀 헷갈리니까 좀 PDF 같은 거 띄워가면서 하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요약편을 만들고 있고요. 원본은 총 10편에 편당 40분 내외였는데 요약본을 총 3편으로 만들어가지고
4편, 3편, 3편에서 3편으로 묶어서 편당 50분 내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은 이미 만들었고요. 그래서 PDF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복습용이고요. 상세한 PDF를 띄워놓고 하고 그리고 그 PDF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매자분들에게는 당연히 추가 비용 없이 업로드할 거고요. 신규 구입자분들은 원본과 함께 제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달러원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추가 비용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는 어제 아침에 432.50에 운 좋게 코스피를 하나 팔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스닥과 S&P도 하나씩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 코스피 숏 미국 주식 롱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물타기 한 거죠. 어쨌거나 보면은 코스피가 제가 많이 터져 있던 포지션이었는데 물타기를 했더니 이제 브레이크이븐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370에 팔았고 432에 팔았으니까 브레이크이븐이 401이 됐는데 차트상 405와 410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405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들고 갈 생각이고요. 다른 포지션은 원달러인데요. 원달러는 7월 10일 날 1364원에 10개 사고 29일 날 1390원에 15개 정리해서 포지션은 30개까지 갔던 걸 15개로 줄여 있고요. 그리고 이번 포지션에서 1000만 원 이상 남고 있고 사실 제가 올해 원달러는 진짜 제 생각에도 너무 잘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 포지션 들어갔는데 8번 다 벌었고요. 롱숏을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는데 참 금년에는 포지션 너무 잘 돼서 우리 멤버십 회원 중에 한 분께서 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냥 원달러만 하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에 40% 이상으로 올라가서 금년에는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요. 작년에 50% 했는데 잘하면 금년은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자율도 움직이고 있고 또 이자율 움직임에 따라서 외환도 움직이고 있고 또 국내는 국내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고 다음 주에 그야말로 익사이팅한 그런 시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월수금 멤버십 영상으로 그리고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